7년 만에 대격변이라. 우리 집값도 폭등. 이 지표를 한번 보실래요? 서울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입니다. 와, 서울 평균이 2025년 3월 10일주 이번 주입니다. 전주 대비해서 0.2% 올랐거든요. 그런데 서초구가 0.62%가 올랐고요. 강남구가 0.69%가 올랐고요. 송파구, 제가 사는 곳이 송파구입니다. 송파구가 0.72%나 올랐습니다. 이거요 진짜로 많이 오른 숫자입니다.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와,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오르면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2018년 2월에 송파구가 0.76% 첫 주에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첫 주에. 지금 7년 1개월 만에 0.72%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올라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올라가는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푼다는 거예요. 야, 저는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뜬금포 정책. 오세훈 서울시장은요, 제가 봐서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옛날에 주민 소환제를 할 때도 그랬고요. 고집만 있고 머리는 좋은지 모르나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하필 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푸는 것도 아니 입시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 학교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입학 시즌이거든요. 거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었어요. 집값 올리기를 부채질하는 거죠. 아, 저는 이거 보면서요. 참 대통령이 되고 싶은 꿈은 있는데 능력은 부족하고 그러니 집값만 또 바보처럼 올려놓고 말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말입니다. 지금 올라간 곳이 잠실, 삼성, 청담, 대치 여기만 올라갔거든요. 여기가 진짜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물론 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도 송파구인데 저도 대단지 안에거든요. 로얄동에 로얄층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원칙대로 그렇게 샀으니까요. 당연히 저도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기는요. 뭐 집값이 뭐 오르는 게 요즘 무섭잖아요. 잠실 엘스나 뭐 트레지움이나 여기만큼은 안 올랐지만 저희 집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특정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만 오르지는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다시 지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가 봐서 뜬금포 같은 정책이 집값을 다 올려놓은 듯합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지금 보세요. 강남만 올라가는 게 아니죠. 서울 전역이 올라가잖아요. 이 지표를 보면 거짓말을 안 합니다. 2025년 지금 3월 10일에 0.20% 올라갔어요. 그러면 2월 3일에 처음 집값이 0.02가 올랐거든요. 0.02에서부터 0.20이면 10배 오른 거네. 10배. 10배. 한 달 만에 10배가 오른 거예요. 한 달 만에 10배. 아, 이거 여러분 지표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숫자입니다. 6주 연속 올랐으니까.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이야기예요. 서울 집값이. 수도권 집값도 오릅니다. 3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2월 24일에 0.01에서 3월 10일에는 0.05까지. 수도권 집값도 오르죠. 심지어 여러분 전국 아파트 매매값도 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15주 연속 하락하다가 3월 10일에는 0.00% 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보니까 서울 집값도 올라가고 전국 집값도 올라가고 수도권 집값도 올라가고 다 올라간다는 분위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집값이 앞으로 올라갈까요? 자,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지표가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니까요. 하나는요, 전세값이 올라가요. 6주 연속 올라갔거든요. 전세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집값을 밀어 올립니다. 예, 전세값 자체가 집값을 밀어 올립니다. 0.05가 올라갔으니 집값이 올라간다. 여기에 방점이 더 있죠. 그죠? 집값이 올라간다. 거기에 방점이 물론 무조건 더 있습니다. 또한 말입니다. 집값이 올라가는 신호도 있고요. 서울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2025년 2월입니다. 2월에 역대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고치. 13억 1,793만 원. 서울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올라갔다고 해서 뭐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솔직히 없어요. 왜냐고요? 아니 비싼 집이 거래가 많이 되면 평균 거래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거래가 많이 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예, 잠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여기잖아요. 집값이 높은 곳입니다. 높은 곳이니까 평균 거래 금액이 올라간다는 건 최고치가 됐다는 것은 뭐 장담할 수는 이게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집값이 오른다. 그죠? 추세적으로 집값이 오른다고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이 두 가지 결국은 평균 거래 금액이 올라가는 것과 전세값이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앞으로도 집값이 올라간다는 징조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매물이 너무 많아요. 매물이. 지금 2023년 죄송합니다. 2024년 12월에 87,754건이었거든요. 3월 13일에는 92,113건입니다. 올 들어서 매물이 더 늘어났어요. 4,353건. 지난 3월 6일에는요. 93,685건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집 팔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죠. 집 팔겠다는 사람. 일반적으로 여러분 서울의 매물은요. 5만 건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2020년에도 4만 455건이죠. 2021년에 4만 5,296건이고요. 2022년도 5만 672건. 4만에서 5만이 평균이라고 해요. 평균. 예. 그런데 지금 2025년에 3월 13일은 9만이잖아. 9만 2천 건이잖아요. 일반적으로 8만 5천 건이 넘어서면 과잉이라고 이야기하거든. 과잉 매물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매물로 내놓지만 거래가 안 된다. 이야기죠. 올라가니까 관망세, 내려가니까 관망세, 집을 안 산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매물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것도 반드시 봐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 거래량이 심상치 않습니다.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4,700입니다. 66건. 지금 이대로 가면 2월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어디까지 늘어날 거냐. 7월에 9,224건 있죠. 이거만큼 늘어날 것 같아요. 이거만큼. 지금 말입니다. 절반밖에 안 지났잖아요. 절반밖에. 그런데 4,766건이니까. 굉장히 많이 거래 건수가 늘어날 겁니다. 신고는 3월 말까지 신고하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3월의 거래 건수가 생각보다 낮아요. 3월의 거래 건수가. 그죠? 2월의 거래 건수는 굉장히 높은데 3월의 거래 건수 물론 아직 3월은 이제 시작이니까 3월 14일이니까 시작이니까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3월에 주춤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표를 진짜 많이 바뀌는데 예민하게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요소와 내려갈 수 있다는 요소가 동시에 겹쳐져 있죠. 그만큼 지금 시장은요.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집을 사? 말어? 계속 고민한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경기에 의해서 시장이 좌우될 겁니다. 경기가 좋으면
시장은 더 빨리 올라가고요. 경기가 나쁘면 시장은 꼬꾸라지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꼬꾸라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 지금 안 팔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매물만 가득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여러분 진짜 고민하고 보시라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 드립니다. 제가 부동산을 분석하는 걸 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틀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난 척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요. 반드시 한번 정확하게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라.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